살다 보면은 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문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몰라서도 또 빠져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또 모험으로 이렇게 인생의 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넘어서기 힘든 벽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매 순간 어떤 선택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벽들을 넘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도 인생의 크레바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진 그 깊고 좁은 틈입니다. 오르는 그 히말라야 설산을 오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크레바스인데요. 그 깊이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천길 낭떠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죠. 설사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넓게 보일 수 있지만 안으로 그 갈라진 틈이 불규칙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이렇게 창을 박아 놓은 것처럼 함정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탐사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이렇게 설산을 오르는 대원들을 보면은 서로의 대원들끼리 서로의 이렇게 자의를 끈을 묶어서 연결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빠졌을 때 그 몸을 묶은 다른 사람들의 그 버텨주니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 확률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모두가 살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끈을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미리 출발하기 전부터 예측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가다가 잘 살펴서 피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크레바스는 이렇게 눈으로 덮이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마치 함정처럼, 지뢰처럼 그 삶과 죽음의 최대 난간의 그런 코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 모험을 떠나는 산악인들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JTBC 뉴스룸에서도 이 크레바스를 사회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장애물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20대 크레바스, 20대 때는 그 취업의 크레바스, 그리고 30대 때는 결혼 크레바스, 40대 이후 중년들에게는 뭐가 있죠? 은퇴 크레바스. 이렇게 이 크레바스가 히말라야 그 험한 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장애물 속에 늘 장애물들로 또는 넘어서야 하는 어떤 벽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깊고 또는 큰 그 고랑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요만큼 살아오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런 크레바스들을 많이 넘어서고 빠지기도 하고 넘어서고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목표를 정하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거의 빠지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빠져도 그렇게 헤쳐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심하는 순간 또는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도 최대의 크레바스라고 그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저한테는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그런 일인데요. 갑자기 살다가 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삶의 지진, 마음의 지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를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정말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지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지진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요, 그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서,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멈추어도 내 안에서 계속 들리는 그 소리.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공포가 내가 절대로 믿었던 그런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기둥이라든가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건물이나 기둥들이 무너졌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고 평생 이렇게 살고자 했었던 어떤 신념들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찾아지는 순간에는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살리는 삶, 나도 나날이 살아나고 싶은 삶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기준,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덕분에 오롯하게 고독을 즐기면서 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견뎌내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낸 거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끈. 제 자신을 이렇게 직면하고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은 끈이라고 하잖아요. 네. 끈에 따라서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그리고 그 끈이 닿으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힘들다라고 여겼던 그 최악의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살아나오는 힘은 내가 어떤 끈을 잡고 힘을 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끈이라는 게 첫 번째는 목표의 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의지, 그리고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내 있는 이 재능으로 살리면서 나를 더 살려내가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 그 목표의 끈이고요. 두 번째는 인연의 끈,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과, 그리고 우연히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지혜 발전소의 가족, 그리고 이렇게 제 얘기를 잘 경청하면서 들어주고 계신 분들, 이런 인연의 끈, 이런 게 또 힘을 내주게 하는 또 요인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아마 마음의 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건 나 자신을 믿고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나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큰 힘이 되어주는 끈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3일 동안 국방부 인성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성 7대 동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용기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라는 게 이렇게 굳세고 힘찬 기운, 그리고 뭐 두렵지만 마음을 한 번 더 내서 해내는 힘, 이 정도로 또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리된 거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랍니다. 꾸준히 해나가는 힘,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이루고 있는 그 하위 요소가 진실함이고 인내였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용수철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그 힘,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 시점에서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아마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크레바스가 누구에게나 크고 작든 만나게 되고 겪게 된 부분들이겠지만 요걸 넘어가게 되면 바로 큰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인생의 끈,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던 세 가지 목표의 끈, 인연의 끈, 이렇게 마음의 끈, 요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힘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 크레바스를 빠져나오게 하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해봄 노선미였습니다.